이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주말 동안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파생돼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ELS인데요. ELS도 투자자도 증권사도 폭탄 맞을라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사전에 찾아보면 ELS라는 것은 Equity Linked Security입니다. 그래서 만기에 주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 그래서 뭐 저금리 때 뭐 2% 이자를 은행에 받는 것보다 ELS 하면 4% 받고 막 그랬죠. 그래서 ELS를 하신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홍콩 ELS가 문제가 될 뻔했던 적 있죠. 이건 DLS라고 하는데 좀 다른, 약 같은 건데 살짝 다른 겁니다. DLS. 그래서 특정 주권이나 이제 뭐 주가 지수에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손익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고 그 약간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데 막 주가지수 연동을 하면은 설마 코스피가 뭐 여기까지 가겠어요? 라는 이제 멘트를 듣고 완전하다 라고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투자자가 또 만기 전에 현금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홍콩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여기 가면은 이제 밤잠을 못 이루는 거죠. 내 원금과 수익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다 말이죠. 그 다음에 ALS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등락 구간별로 수익률이 이제 차이가 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LS는 증권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것을 뭐 은행에서 인바운드 영업을 통해서 이제 뭐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법적으로는 무보증 회사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하면은 투자자는 원금을 제대로 건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사로 다시 돌아보면은 투자자도 증권사도 폭탄 맞을라. 그래서 해외 지수형 ELS 투자자가 무더기 손실 위험에 처한 데 있어 판매사인 증권사들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공부한 것처럼 E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자산 있잖아요. 뭐 지수 링크를 걸어 놓으면은 뭐 지수가 이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은 예금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주도록 만들어진 이제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200 지수가 60% 이상만 유지를 하면은 연 4%. 제가 아까 예시로 4%든 게 이 기사에서도 4%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 상품이 4%인 거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 이자를 주는 시기라고 나와 있네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훈련소일 때 제 거기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외국 증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ELS에 대해서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저한테 그 구조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듣고 나니까 야 이거 그 옵션을 이제 반대로 한 거잖아요. 옵션을 반대로 이제 매도 친 거나 똑같은 건데 야 이거를 하는 사람 있냐고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한국 1등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ELS 판매가 1등이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척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 기사에서도 이제 따르면은 이제 투자 위험이 이제 낮으면서 예적금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은행에 그 예적금 넣는 것보다 ELS로 투자를 하면은 한 2%포인트 더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몰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위험한 게 10년 주기설을 따르면은 뭐 금융위기가 한번 이렇게 퍽 오면은 그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기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특히 이제 지금 그동안 한동안 계속 상승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많이 ELS를 들게 된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만약에 금융위기 직후에 ELS를 든다면은 완전 꿀이죠. 물론 이제 주식 상승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금융위기 온 다음에 또 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금융위기가 다가올 때쯤 느낌상으로 좀 올 것 같아.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그때쯤에 이제 ELS를 막 들면은 그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20일에 따르면은 ELS 발행액이 이제 10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거나 상승기 때는 ELS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증시가 이제 급락할 때는 이제 폭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자산이 기준가 대비 35%, 40% 초과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손실 가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는데요. 이제 넉인이 되고, 이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30% 40% 급락을 했죠. 그래서 상당수가 지금 손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초자산도 3, 4개씩 늘어나가지고 한 것만 무너져도 손실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유로 스톡스 50, 스탠드, S&P 500, 뭐 홍콩 등 해외 지수를 이제 기초 자산을 둔 상품들이 지금 시장이 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ELS 발행액인데요. 발행액이 2016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네요.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서 86조, 그리고 이제 100조가 됐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제 100조가 도달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폭탄의 크기가 점점 커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터질 것 같은 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간 영상을 보면은 이제 해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은 ELS 발행하면은 이제 해지를 또 이제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손실한 이익을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 넘기는, 그러니까 아웃소싱 개념이죠. 그래서 백투백 해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가 좀 크면은 우리는 이제 직접적으로 해지를 할 능력이 있다라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중소형자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고수잖아요. 한국보다 뭐 선진국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 이제 최첨단으로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해지랑 그런 이론들이 빠삭합니다. 뭐 노벨상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게 맡기고, 한국에 그래도 이제 꽤 큰 회사들은 또 자체적으로 또 많은 학습이 되어 있고 공부가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우리를 해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많이 들어봤던 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이 자체 해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지 계정을 보유한 국내 증권사 물량은 20조라고 하네요. 아까 2019년 기준으로 100조 원, 1S 발행은 100조였는데 이제 해지 계정을 보유한 물량은 20조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체 해지를 한 회사들에게, 자, 이 분들도 파생 상품을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초자산을 편입한 해외지수, 미국 시장 같은 거겠죠. 이런 게 폭락을 하니까 이제 증거금을 더 내라고 이제 마진콜 요구가 이제 빗받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해지를 했다면은 반대 포지션을 잡았을 텐데 해외 지수가 폭락을 했으면은 왜 증거금을 더 내라고 하는지, 변동폭이 커져서 그 리스크가 커졌다고 생각해서 증거금을 더 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마진콜을 할 경우에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떨어질 때 담보금이 부족하면은, 그리고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은 추가로 더 증거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체 해지를 위해서 매수한 파생 상품에서 증거금을 더 내라는 것은, 추측해보건데 아마도 이제 지금 시장이 너무 위험하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증거금을 더 가져와서, 그러니까 증권사가 망하면은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담보를 잡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돈이 없는데 1조 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증권사죠. 이거는 지금 증권사가 파생 상품을 매수했어요. ELS를 팔려고 이제 여러 가지 자체 해지를 하면서 파생 상품을 매수했는데, 그 매수한 것도 당연히 어떤 증권사가 만들어 놓은 파생 상품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대한 마진콜, 로스컷이 날 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1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진콜 규모가 누적해서 1조 정도 생겼다라고 하고, 기업들은 이제 여기서 증권사들은 기업 어음이나 뭐 RP 등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부는 대응할 수 있다, 타격 크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CP는 이제 기업 어음입니다. 그래서 금융위 ELS 투자 너무 많아 위험이 키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권사가 이제 좀 달러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느라 CP 금리가 이제 뛰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제 화들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냥 달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가 다 달러가 최고다. 달러를 모으느라고 환율도 엄청 오르고, 그런데 이제 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 통화 스와프도 최근에 체결했죠. 그다음에 여기 기사를 보면은 이제 글로벌 증시 낙폭 확대로 인해서 증권사가 이제 해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랑 회사채 등이 시장에 대규모로 출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해지 목적으로 매수한 게 반대 포지션이 아니라 주식이랑 회사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 담보금, 그 마진콜 그거를 이제 요구했던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반대 포지션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이제 ELS 해지 과정에서 보유한 주가 지수 선물이나 회사채가 대규모로 녹이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들고 있던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주가 지수 선물 추가 하락이랑 회사채 가격 폭락을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100조라고 했잖아요. 100조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증권사가 이제 해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20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로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 하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